task.service.ts로 가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회가 있었는데 전체가 있었고 조회, 개별, 단건에 대한 로직이 필요하고 생성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비즈니스 로직 함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름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remove 그대로 삭제는 붙여줄게요.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시고 생성 부분도 creat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create task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업데이트 task 그리고 remove task 이렇게 하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저는 보통 깔끔하게 뒤에 태스크 워딩을 빼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get task 해도 되겠죠? 단건이니까. 그리고 get tasks 하면 전체를 조회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 로직이 어떤 함수가 담당하는지를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controller.ts 파일 가셔서 이 함수가 동작할 때 해당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http 메서드가 동작을 했을 때 각각의 연동된 비즈니스 로직이 얽혀서 동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ind all이 돌아왔을 때는 비즈니스 로직에 태스크 서비스 안쪽에 있는 get tasks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태스크 서비스에 get tasks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 경우에는 this tasks에 get task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tasks에 create task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this에 tasks에 update task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this에 태스크 서비스에 이제 remove task를 호출해서 각각의 이 부분들이 연관된 함수에 엮여서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this 키워드가 붙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존성 주입이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내에서 여기 컨트롤러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여기 안쪽에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this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s는 결국에 이 태스크 컨트롤러를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존성 주입으로 전달받은 태스크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this라는 키워드를 써서 접근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비즈니스 로직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백엔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러, 서비스, 그리고 모듈 3개의 큰 그림의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로직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고쳐볼게요. 자, 생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쪽에서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인풋 필드나 버튼이나 이런 걸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를 백엔드 쪽으로 넘겨주죠. 그 백엔드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요 부분이고요.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보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 친구가 포스트 메서드가 붙은 이 create 함수가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id 값도 자동으로 주입받는 데코레이터가 있듯이 프론트엔드가 전달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body 데코레이터를 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이렇게 이름을 써도 되고요. body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보낸 데이터들이 body 데코레이터가 여기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비즈니스 로직으로 그대로 넘겨줘야 크리에이트 태스크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할 때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이 아래쪽에 엔티티 기반으로 설계된 테이블 구조에 맞게 매핑한 후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면서 생성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컨트롤러 단에서 밸리데이션 체크라는 걸 우리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DTO라는 개념이었죠. 우리가 엔티티를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구조에 맞게
DTO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tasks 폴더에 DTO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는 create task.dto.ts를 만들겠습니다. 자, export 클래스 create task dto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데이터가 요 entity 구조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id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쪽에서 굳이 보내줄 필요는 없고 이 4개 타이틀, 컨텐트, 카테고리, 썸네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필요하고요, 콘텐트가 필요하고 카테고리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썸네일도 필요하고. 자, 이때 우리가 이것들을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클래스 밸리데이터 혹은 클래스 트랜스포머라는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값이 만약에 필수 값이면 is not empty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자, 진행을 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쓸 수 없는 건 설치가 안 됐다라는 거죠. 터미널을 여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npm install save 클래스 밸리데이터 그리고 클래스 트랜스포머라는 걸 설치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자, npm run start dev로 서버를 한번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류가 나는 건 냅둬 놓고 닫아 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불러올 수 있죠. 필수 값이다 라고 하면 is not empty 데코레이터를 붙이고 is string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이 친구는 이제 문자열만 들어온다. 문자열이 안 들어오면 이제 에러를 뱉는 거고, 이 부분도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필수 값이 아니다 라고 하면 is not empty가 아니라 is optional이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 이 친구는 이제 필수 값이 아닌 선택적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만들었으니까 실제 컨트롤 단에서 입력받은 요 바디 데코레이터에서 전달받은 바디에 타입을 이렇게 DTO를 넘겨주면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컨트롤러와 DTO와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생성한 DTO를 기준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전달받은 데이터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use pipes라는 데코레이터를 호출해서 여기서 new validation pipe를 생성을 해줘야 실제로 동작이 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매번 쓰기 귀찮다 하는 경우에는 main.ts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설정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다라고 또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비스 규모가 커지게 되면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 수정의 경우도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이때는 저는 업데이트 태스크 DTO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생성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옵셔널이 아니라 다 필수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정의 경우에는 모든 값이 있어야지만 수정되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는 내가 이미 들고 있고 변경된 것만 감지를 해서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DTO를 저는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을 이제 is 옵셔널로 바꿔주는 거죠. 이 부분도 다 옵셔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이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정확하게 넣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해당 값이 있을 때만 들어간다라는 타입스크립트 옵셔널 문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그대로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index.ts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익스포트 create task dto라고 만들어주고 익스포트 update task dto라고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 친구가 그러면 index.ts를 기준으로 할당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경로도 사실 하나로 이렇게 퉁 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가 조금 더 깔끔해졌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서비스 코드에서 이제 전달받은 인자들의 타입도 한번 해주시면 되죠. 저는 여기를 이제 ID, 이쪽은 현재 넘버로 넘어오니까 넘버로 넘겨주면 되고, 여기도 ID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태스크 ID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을 거고, 페이로드라는 식별자를 저는 써서 타입은 똑같겠죠? create task dto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수정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태스크를 바꿀 건지에 대한 ID가 필요하고, 수정시킬 데이터는 payload라는 이름을 써서 update task dto 타입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D랑 body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삭제의 경우에는 ID만 넘겨주면 되니까 number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코드 쪽으로 인자를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CRUD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러와 서비스의 청사진은 저희가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의 큰 왁구를 한번 잡아봤는데 어렵지 않죠? 천천히 서비스와 컨트롤러의 관계, 그리고 이런 파이프, DTO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에는 유즈 파이프를 지금 안 붙여놨잖아요. 여기 get이랑 여기 딜리트 쪽에 이 부분은 포스트 메뉴로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유즈 파이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해보면서 실제 나머지 기능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